올 한 해 경기 북부 지역 소식 돌아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지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경기 북부는 사실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인데 특히 철도는 1호선 외에는 없죠. 올해 지역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7호선 이야기인데요. 이 7호선을 타고 양주를 넘어서 이제는 포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단 7호선 양주 연장 노선은 지난 11월 국토부가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 승인했는데요. 관련된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7호선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논의된 지 10여 년 만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0억여 원.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탑성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총 15.1km 구간을 단선 전철로 연결합니다. 전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어 건설하는데 탑성역에서 양주 시계를 잇는 이 공구는 지난해 말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구간 공사를 맡은 시공사를 선정해 올해 말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구간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5년 말. 앞으로 5년 뒤엔 7호선을 타고 양주까지 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노원구까지 도로교통수단보다 한 30분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의정부나 양주는 서울을 오가려면 1호선 이외에는 철도 수단이 없었는데 이제 7호선이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길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서 7호선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교통 환경이 좋아지면 부동산에 영향이 있겠죠. 실제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의정부 지역의 경우 7호선 탑성역이 들어서는 주변의 아파트 값이 올 한 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물론 서울 지역 집값이 뛴 것에 비해서는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이 지역이 큰 상승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승세였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7호선을 타고 양주까지 가는 계획을 이제 승인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7호선이 포천까지 가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양주를 넘어서 이제는 포천까지 갈 수 있게 됐는데요. 7호선 포천 연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이맘때였는데요. 포천 시민 3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해달라,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2028년 7호선 양주 포천 구간 개통을 목표로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포천 시민들이 7호선 때문에 최근에 분개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7호선 종착역이 양주 옥정에서 포천을 연결하는 방식에 문제가 된 건데요. 관련된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셔틀론이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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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타당성 면제로 어렵게 확정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건 운행 방식 때문입니다. 당초 7호선이 포천까지 연결되면 모두 8량의 열차가 서울에서 환승 없이 포천까지 운행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는 차량을 4량으로 축소하고 환승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옥정에서 포천까지 열차를 셔틀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을 안 하죠. 하나만 하죠. 지금 예타면적으로 예산이 1조 1,000억이 확정된 건데 1조 1,700억 확정된 건데 4량을 가지고 옥정까지 와서 포천까지 4량만 셔틀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이용을 누가 합니까? 하나만 하죠.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기도가 마련한 공청회도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공청회장 입장이 제한되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진입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자, 들어가자고요, 우리도! 들어갑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7호선 운행사인 서울교통공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옥정 포천 구간에 차량 4량 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도 이용자는 차량 2량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환승도 2분 내에 할 수 있어 불편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환승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는 게 길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오는 거 가는 것만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차를 옆에다 대는 거예요. 옆에다 대가지고 바로 2분 내에 이렇게 환승할 수 있게끔 오는 차 가는 차를 딱 시력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 올해 전국에 정말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지역은 어땠습니까? 네, 경기 북부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이 동두천이나 연천 같은 접경 지역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에 5군데만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양주에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60%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포천에 집이 7천짜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8,500짜리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은 거예요. 차차 이거를 다 팔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여기로 오려고 했는데 50% 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이제 전부 다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다주택자분들은 내가 집을 팔고 와야 되는데 경기 남부 집을 팔고 여기로 온다? 서울 집을 팔고 여기로 온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여기는 다시 미분양인 늪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양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왔는데요.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 이런 불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양주를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양주시 일부 면 지역에 한해서만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 경기 북부 지역 교통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지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